자, 여러분들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요, 사채를 출제를 좀 잘합니다.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실제로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사채를 여러분들 출제 1순위로 해요. 출제 1순위. 그럼 일단 사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회사가 많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총 3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정교하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두 번째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건 그 주주한테 투자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를 받는데 주주한테 그 투자받은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회사의 지분을 일정 퍼센트 떼주고 투자받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여러분들 은행이 금리가 세잖아요. 은행이 금리가 세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금리 인상기에 회사들이 좀 많이 여러분들 좀 이제 망하는 회사들이 꽤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또 일이 발생한 그 네버랜드 어저께도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그 네버랜드 여러분들 아세요? 그 강원도 쪽에? 아니에요. 네버랜드라고 해가지고요. 그 춘천인가? 춘천에서 그 놀이동산 같은데, 거기가 이제 부도 나가지고 지금 건설사 부도 날 거라고 난리가 엄청 심해요, 여러분들. 부채가 많다고. 부채가 많으면 여러분 이자 엄청나게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좀 무섭죠. 무서우니까 우리가 채권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게 있어요. 그럼 사채를 발행하는 건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채권자들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이해 되시겠죠? 대신에 지분율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 사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 배우셨지만, 우리가 사채나 주식은 우리가 발행한다라는 표현 쓰죠. 그럼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건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고요.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건 그 발행 금액만큼 투자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외워주실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사채를 공부하실 때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가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돈 빌리기 위해서 몇 % 이자 드릴게요. 이렇게 발행하는 게 여러분 사채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채무자니까 당연히 성격은 부채가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는 돈 빌려주고 그 사채라는 여러분 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는 채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채권이라는 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채권. 자산이죠? 또 우리 대화 좀 해봐요. 해봐요, 여러분들. 날도 좋은데, 여러분들. 날도 좋은데, 나 지금 하고 나서 빡친다. 이거 아니죠? 자, 자산이에요. 이렇게. 일단 번지 잘 찾아가시고. 우리가 사채나 주식은 우리가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죠.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사채 액면가액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채 액면금액이라는 건 만기의 금액을 우리가 액면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돈 빌릴 때 만기에 뭐 1,0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액면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만약에 1,000만 원 빌리신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액면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만기의 금액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액면 금액만큼 빌리면 액면 발행이라고 그러고요. 액면 금액보다 미달하게 빌리면 그걸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보다 높게 빌리면 우리가 할증료 붙는다라고 해서 택시 요금 여러분들 12시 이후에 우리가 기본 요금 올라가잖아요. 그걸 할증료 붙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면 그걸 할증 발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외워주시고, 알죠? 그럼 우리가 요 사채를 액면 발행했냐, 할인 발행했냐, 할증 발행했냐는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도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어디다가 사례를 넣을까요?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사례 넣을게요. 자,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회사가요. 만기는 3년. 만기는 3년. 액면 금액은 뭐 1억이라 할까? 1억을 1억을요. 액면 이자율 10%래요. 발행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 못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 저는 5%로 빌리고 싶어요. 나가? 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채는 발행하는, 즉, 채무자가 이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면 사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물론 사채 거래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몇 번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채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이거 언제 발행했다 할까? 2022년 1월 1일 날 발행했대. 2022년 1월 1일 날 발행했대요. 그럼 우리가 요 만기가 언제가 되냐면 2024년 12월 31일이 만기가 되거든요. 3년 계산하시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만기 2024년 12월 31일 날 1억을 갚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딱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하는 것만 냅니다. 시험을 쉽게 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1년 뒤에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회사가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냐면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회사가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현금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액면 금액 1억을 기준으로 10%를 곱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씩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암기사항이다, 암기사항. 자, 그럼 회사는 2022년 12월 30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0.1억 1,000만 원. 2023년 12월 31일 날 1,000만 원. 2024년 12월 31일 날 1,0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만기에 1억.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총 합치면 1억 3천만 원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자 3천만 원에 우리가 만기의 금액 1억 원까지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주는 이자, 현금 이자,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례는 제가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1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사채는요, 액면 이자율이 무조건 먼저 결정이 돼요. 즉 사채를 발행하는 채무자가 이자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달라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시장이자가 먼저 결정이 되죠. 여러분들 신용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주는 이자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거지만 사채는 달라요. 사채는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를 못 박아 놓습니다. 알죠? 그리고 얼마를 빌려줄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사채 거래 해보신 적 없으니까. 알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은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사채든 국채든 공채든 실제로 채권시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국채나 이런 애들은 이자율이 거의 여러분들 1초에 계속 변해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은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세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시장에서의 시세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은행에서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이자율. 그렇죠?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이자율은요. 자, 그럼 사례 좀 들어볼게요. 자, 사례를 들면 자,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은 여러분들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한다면 받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에 1억 원을 저금을 하면 1억 원을 지금 저금을 한대요. 1억 원을 지금 저금을 하면은요. 내가 10%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랑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가 같죠? 같기 때문에 이때는 1억 원이라는 액면금액 그대로 상대방한테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거 우리가 액면 발행이 됐어.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당연히 쉬우니까. 자, 우리 시험은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자, 두 번째. 자,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요. 시장 이자율이 12%래요. 그러면 자, 상대방은 1억을요, 매년 10%인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근데 나는 이 1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얼마 받는 거? 1,200만 원씩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 사채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1억을 다 안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1억 빌려주면 손해잖아요, 여러분들. 이자를 200만 원씩 덜 받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사채 거래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기가 나오니까. 맞죠? 말 문제도 물어보고. 그러면 상대방,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채를 어떻게든 사게끔 만들려면 1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상대방이 사겠죠. 채권자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할인 발행이 되는 거. 이 사채가 덜 매력적이니까 거래가 발생하려면 1억보다 낮은 금액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 할인 발행이 됩니다. 외워주셔야 되고 처음에 내요. 다. 내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은요. 자, 시장 이자율이 8%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은행에 저금해요. 요 시점에. 요 시점에, 우리 이자율이라는 건 지금 저금했을 때 이자율입니다. 1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8%의 이자니까 8천만 원, 80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10%인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사채 되게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사채가 매력적이니까 나는 이 사채를 더 비싼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이 사채를 살려고 할 거예요, 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사채를 공부하실 때 절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정상이에요. 정상이다라는 거, 사기를 못 친다라는 걸 둘 다 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은행보다 이 회사가 더 주면 제가, 야, 1억 빌려줘, 그렇게 뻥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정상이라면 닥쳐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신은 10% 주는데, 채권자는 8%밖에 못 받으니까 1억 빌려준다라고 하면 닥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 사채를 여러분들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는 언제 할증 발행이 되냐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입니다. 이걸 꼭 잘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말 문제 꽤 내거든요. 이 이자율 가지고. 아셨죠? 좀 이따가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다 하고요. 자,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채는 액면 이자율이 1번이고요. 시장 이자율이 2번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지금 색깔 뭘로 칠 거냐면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건 은행이에요. 자, 뭐로 할 거냐면 이거 검은색으로 할게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시장이자가 먼저 결정이 되죠. 시장이자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돈을 빌리시려면 은행에서 정한 시장 이자율이 나한테 합리적인 것 같다라면 빌리는 거고, 은행에서 정한 시장 이자율이 나한테 불합리적이다라고 안 빌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우리가 채무자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액면 이자율은 스스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못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무조건 액면 발행입니다. 되시겠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시장 이자율만큼 빌리거나 안 빌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 절대 이해 안 돼요. 액면 발행 이해가 되지만 요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빨리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을 사채 쪽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사채 거래를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아셨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제는 제가 할 게 뭐냐면 이제 분계입니다. 분계. 지금은 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에 따라서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를 보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사채의 분계